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또는 이행강제금은 안 내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최소 몇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시면서 양성화를 기다렸지만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너무 늦어져서 실제 옥탑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현장과 앞으로 발표될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5년 10월 1일에 국토부에서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의할 내용들이 많았는지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 범위나 대략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정리와 함께 앞으로 신규 위반은 더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소규모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앞으로 신규 위반은 1조 기준 비바람 시설, 보일러실 같은 위반을 유발하던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하고 앞으로는 위반을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현재 발의안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화 이야기가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일부러 새로 짓는 것들도 양성화가 되겠거니 해서 불법 증축을 생각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지금 공개된 기준으로는 그런 경우까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재 국회 발의안은 2026년 3월 기준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다가구주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기준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부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상부층이 1조권에 걸려서 줄어든 면적을 확장했거나 옥탑층의 다락 공간을 층고를 높여서 별도의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1층 공간을 임의로 분리해서 방을 만든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당정 설명 과정에서는 다가구 660제곱미터 미만 같은 기준이 언급이 됐지만 최종 법문에서는 달라질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모두 양성화가 가능하다기보다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중에서도 안전성과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서 선별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대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호실을 만드는 형태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옥탑 부분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현장처럼 다가구는 건축법상 3층까지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옥탑 부분은 다락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락의 높이는 경사진 다락의 경우 가중평균 180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중평균이라는 건 단순히 가장 낮은 쪽의 층고와 가장 높은 쪽의 층고를 더해서 나누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 비율까지 같이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높이를 맞춰서 설계를 하더라도 단열재를 넣고 마감하면 20에서 30cm 정도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사실상 실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고를 올려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죠. 건축법 시행령상 다락은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높이 1.8m 이하일 때만 바닥면적 산정 제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현장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나오고 시행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는 위반 건축물 딱지를 없애려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3년간 50%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권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웬만한 건물들은 옥탑 부분이 양성화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되더라도 그 양성화된 층이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 옥탑층으로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별도의 4층으로 허가가 된다면 이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주택 외의 용도, 일반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 측면에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미 그런 형태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연에 남는 수익이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한다면 이행강제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양성화 법안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의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옥탑을 4층으로 허가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옥탑 부분이 층수
꼼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성화가 된 케이스도 2014년도에 있었으니까 이번 양성화 방안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옥탑 위반 건축물 부분도 지난주에 시정 완료 보고까지 끝나면서 위반 건축물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사, 세무사분들과 같은 전문 인력과 함께 협업하면서 고객들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 추인, 절세, 임대관리 같은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